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간밤에 밤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다. 자, 그렇게 해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선거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죠. 취임은 5월 10일 날 합니다. 그러니 5월 10일부터 정권이 새로 바뀌는데,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이 정권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당장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들어가면은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됐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녀 임기 한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지는 못하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무슨 코로나 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실패로 어제 대선날 사상 최다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세계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한 그날 정권이 교체가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 방역 대책 이런 것도 새로 들어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좀 이끌어 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은 오늘 오후 또 내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 어제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간략하게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들 밤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이 새벽 1시, 2시까지 혼전이 막 벌어졌죠.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 못을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마감 시간이 있죠. 아무리 늦춰도 새벽 1시, 2시 그 전에는 일단 모든 건 마감을 하고 인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쇄도 인쇄 하는 종사원들도 있고 하니까 인쇄를 해야 되고, 인쇄하고 나서 또 트럭에 실어서 또 배달을 해야 되죠. 보급소로도 막 보내야 되고 하면은 마냥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시간에는 딱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윤전기를 돌리는 시간이 있죠. 배달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꺼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느 쪽이 이길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밤사이에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남일보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계속 판갈이라는 걸 하죠. 한번 그 지면에 실었다가 계속 이제 판을 갈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2시, 1시 반 이렇게 넘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런 기사들입니다. 마감 시간에 도저히 하지를 못하니 이 성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은 신문이 몇 개 있습니다. 아침에 아직까지 안 온 조간신문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5분인데 아직까지도 조간이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는 최대한 늦춰가지고 신문을 찍었기 때문에 아직 이 도심에 도착을 안 한 그런 신문도 있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5년 첫 장을 넘기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당선된지는 모르죠. 양쪽 캠프 다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5년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신문이 많았죠. 아침에 조간에. 국민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된 표심, 이젠 통합의 시간이다. 누가 당선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이거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한겨레 신문은 초박빙 대통령. 누가 돼도 초박빙 대통령이죠. 그리고 양쪽 사진 같이 실었습니다. 통합, 큰 숙제 앞에 서다. 그래서 이제 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인터넷판에는 신속히 보도를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조간이 많고, 최대한 마감을 늦춰서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것을 못 박은 그런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20대 대통령 윤석열 아주 못을 박아서 앞에 다른 조간신문들과는 다르죠. 자, 이렇게 못을 박고, 한국경제신문 1%가 갈랐다. 20대 대통령 윤석열.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신문 지면에 실는 그런 언론들도 있었고, 좀 조심스럽게 이 성부를 예단하지 않은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제가
그 새벽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피말리는,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그런 이 경쟁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 관외 사전투표 함을 깠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유리해서 이재명 후보가 쫙 앞서 나갔습니다. 한 7%까지 앞서 나갔는데, 나중에 한 12시를 전후해서 기로가 조금씩 변하다가 12시 반에 골든크로스가 딱 됐죠. 윤석열 후보가 그때부터 앞서기 시작해서 계속 1% 안에서 0. 몇 퍼센트 계속 앞서다가 결국은 이 0.8%, 26만 표, 역대 최소 표차입니다. 최소 표차지만은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재명이 줄곧 앞서다가 자정 넘어서 윤석열에게 역전을 당했다. 자, 그래서 피말리는 개표 드라마. 저도 정말 이것을 어제 이 회사에서 기가도 하지 않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그 일이기 때문에 흥미로 볼 거는 아니었죠. 자, 정권교체 필요성은 분명한데 이거 자칫 이러다가 또 무산되는 것 아닌가, 그런 초조함에서 봤다. 이것이 뭐 솔직한 심정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정권교체 열망이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독주 5년, 윤석열 승리 요인은 정권교체 열망이다.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9개월 됐는데, 검찰총장 물러난 지 1년이고, 이 정치 신인이 대통령까지 된 것은 이 독주,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너무나 독주를 했고 또 무능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사태들만 봐도 코로나도 그렇고, 또 심지어 사전투표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아수라장을 만든, 자, 그런 무능함이 이 윤석열의 승리 요인이다. 제가 분노투표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분노투표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연장을, 진보 정권의 재집권을 막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 승리 요인을 3가지로 뽑았네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의회 정치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래서 비주류 출신 여야 대선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고, 정치 세대교체 발언은 민심이 있었다. 기득권된 586 운동권의 반감. 이번 그 대선에서는 지역구도보다 이 세대 간 대결이 좀 돋보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실패 등 무능입니다. 무능 심판. 이념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무능한 진보 정보 심판했다. 자, 그래서 이 분노한 이 유권자들이 결국은 투표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뭐 농공행상도 해야 되고, 또 오늘 또 일부 그 인터넷 언론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 아직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한 번도 등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퍼스트 레이드 역할을 해야 되니 김건희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김건희 씨의 코멘트도 좀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 앞으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밤까지 가장 우려했던 것은 그거였죠.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지 못하면은 대선 불복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에 물려줄 때 항상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명박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저 뒤에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벌어졌던 그 강우병 파동, 그 강우병 촛불 시위 이런 거였죠. 상당히 그 저항이 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초기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더 심할 것이다. 그런 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면은 이 민심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지금은 그 뭐 1%도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소야대, 극심한 요소야대 이 전국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얼마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자, 그런 걱정이 있고, 그보다 앞서서 이렇게 적은 표차로 선거가 끝났고, 또 뭐 부정 개표 시비가 있었죠. 그 사전투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대선 불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많았는데 이재명 전 후보는 일단 어제 밤에 심야에 그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선 패배 승복 선언 모든 책임 오롯이 제게 있다. 새벽 4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4시에 나온 기사니까 새벽 4시 조금 전에 승복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국회 쪽으로 나와서 당사로 나왔죠. 당사로 나와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복을 한다. 최선 다했지만 기대 부응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통합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자,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이재명 전 후보는 승복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세력들이 지금 이제 야당이 돼야 되는 다른 세력들이 과연 이 순순히 이렇게 이 결과에 승복을 하겠느냐. 그 문제는 당장 오늘, 내일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는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 자칫하면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기뻐하는 것도 잠시고 지금부터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아주 정상적으로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꾸리고 뭐 내각 구성하는 이런 작업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죠. 또 안철수 후보와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인수위원회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또 통합,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이런 문제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지금 이 대선 후유증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서로 간에 쌓인 감정들을 싣고 국민 통합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불복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역대 정권 교체 때마다 있었는데 2017년에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기 대선이 돼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5월 9일날 당선되고 바로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역할을 맡겼는데 이번에는 이 인수위원회가 9년 만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것이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수위원장 인선이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인사가 되겠죠. 첫 인사. 그러니 용인술 같은 것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 문제가 우선은 첫 번째 지금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4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자문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한 100명, 150명 넘어갑니다. 이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작업도 주도를 하게 되고 예산 현황, 주요 업무는 정부 조직, 기능, 예산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새 정부의 기조를 따는 밑거름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주도할 인수위원장이 누구냐 이것이 상당히 관심인데 그 전에도 보면 인수위원장은 주로 인수위 역할을 하고 나서 그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는 이종찬 당시 국민의힘 부총재가 인수위원장이었는데 나중에 국정원장이 됐죠. 노무현 정부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데 나중에 뭐 국회의장 이것은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전 총장은 별다른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기용을 했었는데 인수위원장을 끝내고 나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아들 병역 면제 의혹으로 또 낙마를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새 인수위원장은 누구냐 그런 당장 오늘부터 그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했던 김한길
전 대표의 이름이 많이 금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수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정치판을 좀 다스자는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 상당히 물망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가설이 하나 깨집니다. 뭐냐면은 10년 주기설이 있었죠. 10년 주기설.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이 보수 정권이 10년, 진보 정권이 10년, 5년, 5년씩 계속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노태우, 김영삼, 보수,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진보, 또 이명박, 박근혜, 보수, 이번에 문재인, 진보 쪽인데 5년 더 해야지 10년 주기설이 성립이 되는데 딱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결국 재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분노 투표에 의해서 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날 사상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세계 1위 불명예를 기록하고 사전투표 그 논란을 빚고 자, 이런 무능이 결국은 10년 주기설도 깨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안철수에게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또 안철수와 이준석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소야대 전국에서 지금 총리 인선도 하지 못하고 총리 임명도 하지 못하고 또 위기가 바로 닥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정상이 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자, 그런 일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